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진짜 안보 시즌3 2016년 병신년 첫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표현하기 참 민망한 그런 한 해입니다만 뭐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옥식이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진행을 맡은 권은비 씨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신가요? 네, 아직 안 온 것 같은데요, 복이. 아직 복이 안 왔어요? 네. 예, 이제 뭐 닷새밖에 안 지났으니까 네.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예, 네. 복을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그 이제 진짜 안보에서는 이제 1월 1일 날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언론과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좀 반응들이 분석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신년사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북한의 어떤 그 변화상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 전망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 예정인데 이게 북한이 매년 신년사를 발표할 때마다 바빠지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참 그 모시기 힘든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서박 교수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새해 인사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서보혁입니다. 네. 제가 여기 국민TV 진짜 안보의 두 번째 출연인데 네. 네, 자주 불러주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섭섭하신 것 같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제가 오늘 신년사를 통해서 북한의 어떤 미래 네. 또 오늘을 진단하는데 제가 작은 도움이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네. 뭐 서보혁 박사님하고 뭐 저는 뭐 사석에서는 호영호제하는 사이고 벌써 제가 그 우리 서보혁 박사님을 만나뵌 지가 한 16년? 그러니까 평화네트워크 네, 99년에 이제 만들고 네. 그 연말부터 이제 인연을 맺어왔으니까 벌써 16년째 네, 네. 접어들고 있습니다. 종로가 예. 그때 교회 연합회관인가요? 예, 기독교 거기서 연합회관. 처음 공부 시작했었죠. 예, 예. 참 16년 사이에 좀 많이 늙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소 박사님 은 머리가 좀 하얘지고 네, 있고, 저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저는 머리가 좀 빠지고 있고, 아무튼 뭐, 예, 세월의 흔적들을 또 뭐 얼굴로 보니까 또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그 신년 들어서 새로운 계획은 좀 세우는 게 있으세요? 제가 그때 처음 국민TV 1년 전인가요? 네, 네, 네. 북한 인권 문제 주로. 했고 또 그때 제가 이제 그 이라크 파병 네,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의 해외 파병 정책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나중에 단행본으로 내겠다고 그렇게 그 말씀드렸는데 공약을 하셨죠. 네. 그래서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네. 논문 몇 편 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린 약속했던 네, 그 파병 문제와 우리 안보 정책에 대해서 지금 책을 지금 거의 마무리하고. 하고 있는 중이고 네. 그 와중에 지금 정 대표님하고 지금 같이 한국의 평화운동과 평화연구라고 네. 하는 지금 공동 저작을 지금 마무리하는 게 우선이라서 네, 지금 순서가 좀 바뀌어야 예, 되는 예. 상태입니다. 뭐 아무튼 저하고 이제 예. 같이 공조하는 게 있으니까 네, 이제 네. 평화 연구와 평화 운동. 네. 또 우리 서백 박사님은 이제 평화학 연구.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평화학 연구가 뭐 그 본격화된 지 몇 년 안 됐습니다만 그 이제 선두자로 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화운동을 뭐 한지 이제 17년째 되니까 두 사람이 같이 좀 이제 책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책 나오면 한번 또 이 자리에 네. 모셔가지고 또 책 얘기도 좀 하고 네. 뭐 책 얘기를 하면 책이 좀 잘 나갈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또 네. 그런 자리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 박사님은 그 최근 몇 년 동안 또 이제 많이 좀 집중해왔던 문제가 북한 인권 문제. 그래서 한 7, 8년 됐나요? 코리아 인권이라는 아주 이제 그 문고판 책도 내셔가지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의 필독서, 예, 뭐 입문서이자 필독서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그 책을 애독했던 이런 기억도 나는데, 근데 요즘 보니까 뭐 국회에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북한 인권법 관련해서 뭐 여야 간의 입장이 좀 좁혀지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북한 인권 또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 또 관찰하고 추적해오고 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분석해온 서 박사님께서 좀 그런 어떤 여야 간의 흐름들 또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네. 그 얘기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한 인권법이 우리 국회에서 논의되고 또 계속 이렇게 논쟁을 해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고 있습니다. 네, 노무현 정부 때 2003년부터 네, 당시 이제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 그렇죠. 예, 의원들 중심으로 북한 인권법 제정을 계속 이제 촉구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전인가 2년 전 그 당시 야당이었던 저기 새누리당 말고 지금 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네. 전신 김한길, 안철수 이 두 네. 분이 공동 대표일 때 북한 인권법 제정에 대해서 좀 입장 변화가 있었어요. 그랬었죠. 네. 여당 쪽, 지금 현재 여당 쪽하고 이제 협의를 해 들어갔고 그 전에는 반대했었죠. 그런데 이 법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자고 하기 전에 2004년과 6년에 미국하고 일본에서 북한 네. 인권법이 제정되었었습니다. 그랬었죠. 네.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만드냐? 우리가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네, 네.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법이 없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소극적이라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네. 미국,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법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그 취지예요. 네.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뭐 접경지대에서 북한 정부, 북한 지도자를 비난하는 네. 그 삐라 대형 그 풍선에 그렇죠. 예, 그런 활동을 하는 것까지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법을 만들어서 네. 그 중에 핵심이 북한 인권 재단을 만드는 건데 그러면서 그런 논란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국민 여론은 이제 북한 인권 문제가 심각하고 그것에 이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지하는 여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야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도 다른 여야 간에 논란이 되는 부분하고 연계하는 차원에서 북한인권법 좀 통과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네. 그 어느 때보다도 법 통과가 지금 유력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서 박사님 뭐 개인적으로는 북한 인권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우리 시민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네. 어떤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네. 하는데 그것의 어떤 방법으로서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과연 북한 인권 개선에 얼마만큼이 도움이 되겠느냐 네. 이런 생각이 좀 그 실효성이 있느냐? 예, 들고요. 그리고 유엔을 통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와 발을 맞춰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우리가 상정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제사회 우려를 전달하는데 우리는 동참을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인도적 지원이나 민간 교류도 중요하고 또 남북 당국간 대화가 열리면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가 남북이 서로 좀 가슴을 열고 네. 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법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 목적하고 좀 반대되는 결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실효적인 움직임을 가지려면은 국제적 접근하고 남북 관계, 남북 간의 접근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북한은 자기 체제에 대한 어떤 모략
네.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거다라고 그렇게 지금 반응을 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남북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창을 좀 차단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네. 우리가 좀 일방적이거나 좀 공격적인 방식으로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 스스로 좁힐 수 있는 네. 우려가 있다. 그리고 미국, 일본에서 제정된 북한 인권법도 사실 별 실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본의 네, 북한 네. 인권법은 사실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 어떤 협상의 어떤 레버러지, 네. 또 연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탈북자나 탈북자 지원 단체를 지원하는 뭐 이런 역할밖에 하지 못하지. 사실 북한 인권 개선에 있어서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면 사실 제재를 더 완화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북한 인권법이 그 이름 명칭에 비해서는 그 효과나 어떤 그 추진하는 어떤 수단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네. 역효과가 더 크지 않느냐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는 하지 않는데 네. 지금 여론이 이제 그렇게 가서 여야가 또 이렇게 법을 만드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보다 좀 실효적인 내용, 그것이 또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네.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뭐 이번 회기 때 서둘러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곧 총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총선된 이후에 20대 국회에서 지금 서 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들까지 좀 포함해서 그러니까 실효성도 있고 남북한의 실질적으로 인권 대화 협력이 가능한 그것이 반드시 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법의 명칭부터 좀 일방주의라든지 아주 북한을 자극하는 이런 쪽의 어떤 그 표현보다는 뭐 예를 들면 남북한 인권 협력법이라든지 이런 좀 협력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가 좀 재련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뭐 또 이분의 전문 권위자이시고 그래서 우리 서 박사님이 북한 인권 문제 또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 서보여 북한 인권 치면 많은 어떤 글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입문서이자 아주 뭐 얇은 책입니다만 굉장히 기본적인 관점과 또 실천 방향에 담긴 코리아 인권 그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우리 권은비 씨는 우리 서 박사님 이 직책을 보고 꼭 그 연구원 보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계신 곳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평화통일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고 그게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네. 여기 연구원은 왜 이런 이름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렇죠. 평화 통일이 일반적인데 왜 통일 평화인지. 네. 예,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에 영향을 받으신 건가요? 국립대학으로서? 저희 연구원은 이제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하고는 전혀 무관하고요. 무관하다. 예. 그리고 이제 평화통일 그리고 또 평화연구소, 통일연구소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통일평화연구원은 좀 생소한 이름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평화통일 그러면은 평화와 통일으로도 이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평화적 통일이라고 해서 네. 평화가 어떤 그 수단이나 또 통일보다는 조금 그 의미상 조금 그 낮은 상대적으로 그런 의미가 좀 있어서 통일평화 그러면 명확하게 이제 통일과 평화 이런 의미도 있고 네. 또 하나는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이 과연 통일이 종착점이자 이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통일되고 나서 우리가 어떤 그 사회를 우리가 꿈꾸느냐, 지향하느냐 할 때는 그 도구적 의미에서의 평화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네. 우리가 이제 평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뭐 요한 갈통이 말한 것처럼 네. 적극적 평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전쟁이 없고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어떤 소극적 평화 차원 플러스 네. 어떤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 그다음에 법치 또는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우리 지금 인류가 지금 현재까지 공감하고 있는 어떤 보편 가치를 협력적이고 말 그대로 온전하게 한반도 전역에서 실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평화, 적극적 의미의 평화, 한반도 네. 평화 공동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평화 통일보다는 통일 평화란 말이 보다 조금 그런 의미를 더 뚜렷하게 담을 수 있겠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 내에서도 지금 그
한반도 분단 통일 문제를 연구하는 네. 그 팀이 하나 있고 네. 또 한반도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면서도 또 평화의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를 재해석하고 새롭게 이제 비전을 만들어내는 그 평화 인문학 연구단 이 두 팀이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연구소도 처음에는 통일연구소, 그다음에 통일연구원, 통일평화연구소, 그다음에 네. 통일평화연구원 이렇게 이제 변화를 해오고 있죠. 네, 이 이제 평화라고 하는 어떤 가치가 단순히 통일을 수식하는 도구적인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통일이 궁극적이 달성해야 될 가치, 목표가 평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지금 연구원의 명칭에 잘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지금 연구원의 인문한국 팀에 소속돼 있으신 거죠? 네네. 인문한국 팀은 또 어떤 인민한국? 이게 좀 북쪽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예, 인문한국 팀은 좀 뭐 어떤 이게 지금 저희 내 이제 소개해 주실 것 같아요. 통일학센터가 있고요. 네. 그건 우리가 전통적인 또 우리 네, 사회에서 네. 다른 저 학교나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북한 통일 네.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제가 이제 북한 통일 연구도 하지만은 이제 저희 학교 내에서는 저희 연구원 내에 인문한국 연구단, 네. 인문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육부에 속해 있는 한국연구재단 내 커다란 연구 프로젝트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봉급도 국민 세금으로 받고 있어서 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그 이 프로젝트 이름이 인문한국입니다. 네. 그래서 인문학을 이제 발전 증진시킨다는 취지하에서 네. 그런 연구 프로젝트가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응용 분야, 응용 평화가 인문학 분야라고 할 수도 없고 네. 사회과학도 할 수 없고 해서 네. 인문사회과학이 다 이제 합쳐서 네. 평화 문제를 학제간 연구로 하는 팀이에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반도 문제도 하지만은 뭐 유엔이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평화 공부를 하는 그런 여러 분과 학문의 선생님들이 같이 네. 모여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방법, 또 한반도 평화가 세계 평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를 어떤 경험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집단 연구를 하고 있는 네. 한 연구 섹터입니다. 네. 뭐 그런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뭐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저 연구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은 좀 일반인들도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저희 네. 학교가 지금 이제 국립대학 법인으로 바뀌었지만은 네. 어쨌든 간에 그 학교도 이제 국민 세금을 하고 그렇지, 세금. 예, 저도 또 국민 세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세금 무지하게 예, 강조하시네.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네. 국민들한테 다 투명하게 예. 공개하고 보고하고 예, 예. 또 이렇게 어떤 지적이나 예. 건설적인 예. 제언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그럼 투명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권은비 씨나 저도 국민들의 일원이니까 네, 국민 TV 저희 뭐 내는 세금으로 지금 봉급 생활을 하고 네. 계시니까 열심히 방송 하겠습니다. 끝나고 뭐 저기 네. 저녁 사시는 거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네. 자, 그럼 그 본 주제로 좀 넘어가서요. 예, 예. 그 이제 북한의 신년사. 그 권은비 씨도 이 방송 준비하느라 이 신년사 다 보셨을 텐데. 네. 예. 신년사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좀 들으셨어요? 좀 뭐 제일 궁금했던 거나 제일 인상에 좀 많이 남았던 게 어떤 게 좀 있었어요? 그냥 너무 과하게 포장되어 있고 예. 예. 과하게 그런 표현되어 네, 있고. 되게 예. 화려한 글이다 이런 화려한 내용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참 상당한 인내심을 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요즘은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어떤 영상으로 풀 영상에 다 이제 제공이 되니까 좀 덜한 편인데 옛날에는 그 한 30분 되는 분량을 갖다 텍스트로 다 읽으려면 이 비슷한 말이 반복되고 있고 거기서 행간을 잘 읽어내야 되고 작년하고 올해 표현이 어떻게 바뀌어 있고 이 토시 하나가 바뀐 게 도대체 이 북한의 앞날이나 남북 관계 또 주변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고 아마 그 전 세계 어떤 그 국가 수반이 연설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아주 그 현미경 딱 들여대갖고 그냥 그 토시 하나하나 다 분석하는 신년사는 아마 북한 지도자가 하는 신년사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북한 연구 전문가로서 좀 어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김정은 그 제일 비서가 네. 그 이 신년사를 물론 최종적으로 이제 김정은 제일 비서가 이제 승인을 했겠지만은 네. 그것을 만들고 했던 그 실무자들한테 격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 관심을 갖고 이 계속 연구하고 분석하고 하는 이 남한의 네. 이 북한 연구자들한테도 네. 분명하게 어떤 그 의사 표시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 우리 의사표시를 하면- 우리 전문가들은 네. 우리나라 박 대통령의 신년사보다도 이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니까 이것은 네. 좀 우리 연구자들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런데 이제 신년사가 이제 좀
저희들 연구자들 내에서도 이제 설왕설래가 좀 있는 게 네. 이게 정말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 또 한 국가로서 이제 북한이 1년 국가 발전 전략이나 목표를 정말로 그것을 담고 있는 네. 정책적으로 어떤 유의미한 그런 어떤 글이냐 네. 아니면은 그냥 새해니까 덕담과 어떤 자기의 어떤 포부와 또 의도 이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전선동하는 그런 어떤 글이냐 네. 그 성격에 대해서 좀 설왕설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일단은 이 신년사 자체가 북한 그 조선노동당 그 선전선동부에서 네. 이 작성을 합니다. 그렇죠. 선전선동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수령과 당의 어떤 정책 노선 네. 또 하고자 하는 것들을 북한 인민 대중들한테 올바로 교양시키고 이해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이 신년사도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선전적인 의미가 상당히 많이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한 연구자들이 신년에 신년사를 보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네.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또 정세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북한이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대로 가지는 네.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최고 지도자 또 북한의 그 노동당이 올해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큰 흐름 또 주요 어떤 저 방향, 네. 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일단은 신년사가 일정한 텍스트. 의미가 네. 있다. 네. 한 국가의 어떤 발전 전략을 결국 이제 우리가 평가하고 나중에 되돌아볼 때 이제 말할 수 있는 요소는 크게 이제 어떤 정책 의지와 그다음에 정책이 이루어지는 어떤 상황, 네. 그리고 실제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능력, 이 세 가지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책 의지를 이제 보여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어떤 능력과 조건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네. 제한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단순히 선전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좀 좁혀서 네.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그것이 이제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정치 선전, 또 정책 홍보 그런 어떤 성격도 같이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또 말하고 실천은 또 별개의 문제인 거고 그렇잖아요. 또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지냐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뭐 기본적인 텍스트입니다만 이 텍스트가 이제 이 신년사가 앞으로 실제로 그 이행되는지 여부는 계속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아무튼 뭐 이 방송을 그 북한의 노동당의 그 선전선동부에서 또 청취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남한의 이제 이 북한 전문가나 또 언론에서 김정은 그 제1비서의 신년사를 이렇게 열심히 분석해 주는 거에 대해서 내년 신년사에서는 좀 사의 표명, 감사의 뜻이라도 한번 표명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 권은비 씨는 그 신년사 보면서 뭐 제일 먼저 좀 이렇게 든 궁금증, 의문증 있으면 우리 서백 박사께 좀 마음껏 한번 물어보시죠. 궁금증이요? 예. 근데 저는 그 내용보다는 사실 김정은이 안경을 쓴 게 제일 인상에 남더라고요. 네, 검은색 안경을 쓰고 네, 나왔죠. 그런 어떤 소품 같은 것도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 소품 쪽에는 좀 관심이 없는데요. 코디 전문가는 아니시죠? 예, 저도 뭐 안경이 예.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아마 저 아버지도 그랬지만은 아마 이 경무에 시달릴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예. 뭐 선글라스나 검은 안경도 있을 것이고 또 옆에서 이제 의전을 해주는 네. 사람으로 봤을 때 어떤 그 공고를 받겠죠. 요 네. 자리에서는 이 안경이 좋다. 또는 뭐 또 김정은 직접 또 필요 없다 그러면은 또 자기가 또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지금 그 헤어스타일이 이제 북한에서는 그 이발소를 가면 저도 이발소를 한번 가봤어요. 원산에 북한에서? 원산에 있는 호텔에 네. 있는 네. 이발소를 제가 잠깐 이제 구경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발을 어떤 여성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랬는데 거기서 이발도 하셨어요? 하지는 하지 않았어요. 못하고. 근데 얘기는 좀 했어요. 네. 저랑 나이가 같더라고요. 얘기가 좀 곁들 빠지는데 어쨌든 간에 북한 같은 경우는 저기 김정은의 현재 헤어스타일이 남자들한테 상당히 지금 인기. 왜냐하면 뭐 행운이나 또 어떤 뭐 이렇게 약간 좀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주로 보면은 또 제가 알기로는 좀 저 발전국들에 보면 이제 머리 헤어스타일이 좀 이렇게 그 이발소 가면은 뭐 여성들도 그러겠지만은 몇 가지 유형이 이렇게 사진이나 그림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벽에 붙여놓고 예, 이제 이런 식으로 해달라. 1번, 그런 2번, 식으로 3번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붙여놓고. 네네네.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북한 최고 지도자의 머리 스타일이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가장 인기 있는 네. 헤어스타일이 아닌가. 그래서 패션을 주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그 한복이나 여러 가지 예, 의상 예, 이런 것들이 패션 외교. 예, 외교적으로도 큰 이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처럼 네. 북한도 아마 김정은의 어떤 헤어스타일이나 의상 네. 이런 것들이 남자들 사이에서는 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좀 어떻게 남북 관계를 잘 풀겠다는 어떤 생각보다는 패션에 지금 겉모습에 너무 좀 치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럼 이제 그 신년사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요. 예. 일단 우리 서백 박사께서 이 김정은 제1비서의 신년사에서 일단 가장 좀 주목한 부분, 예. 가장 좀 이렇게 인상에 남았던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표현으로는 그 인민생활 향상 네. 이 부분 실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분량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맥락상으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벤트로서는 이제 제7차 조선노동당 대회 개최 네. 또 그것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과 당 정권 간의 결속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화하려고 하는 것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언급은 안 됐지만은 북중 정상회담을 네. 통해서 북한은 인민생활 향상 그리고 좀 열악한 주변 안보 환경의 어떤 그 재조정 네. 그리고 좀 불편했던 중국과의 관계의 공개적 방식의 정상화 또 중국도 지금 북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어떤 관여 그리고 경제 성장 둔화를 북한이라든지 또 접경지대 공동 경제 협력 사업으로 좀 돌파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적이 있어서 북중 정상회담까지도 저는 염두에 두고 있는 네. 것도 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당대에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언급되었는지. 뭐 신년사이기 때문에 뭐 좋은 얘기 또 그걸 추상적 수준으로 이제 발언을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7차 당대회에서 우리 혁명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가기 위한 희황한 설계도를 펼쳐놓게 될 것이다. 희황한. 예, 그러니까 휘황찬란한. 예, 그 희한한 게 예, 아니고 예. 희황한. 희황한. 예, 네. 엄청나게 이제 네. 빛나고 자랑스럽고 네. 뭐 그런 의미인데 과연 어떤 설계도일지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북한 연구자들이 분석과 점 네. 치기 뭐 이것들이 막 섞이는 아마 자, 제가 예측이 저기 많이 멍석 나오겠죠. 깔아드릴 테니까 네. 돗자리 깔아드릴 테니까 한번 점 한번 쳐보시죠. 이 휘황한 설계도가 뭘 의미하는 건지 이제 4개월 앞으로 이제 당대가 남았는데 예, 뭐 이건 이제 그 녹화되고 녹음되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맞으면 네. 뜨는 거고 네. 아니면 틀리면 이제 예, 이 방송은 오늘로 이제 마지막. 아니면 뭐 예. 아닌 예, 거죠. 아니면 아닌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뭐 글쎄요. 서 박사님을 포함해서 이제 이 남북관계 북한 전문가들은 여기서 얘기하니까 뭐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다. 또 뭐 그 휘황찬란한 설계도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 굉장히 좀 그 자신감 있는 표현들이 나왔어요. 또 결기도 좀 느껴지는 이런 어떤 네, 네. 부분들이 있는데 좀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있는지 당대회에서 어떤 노선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런 좀 에드벌론을 띄웠다고 보시는지 한번 좀 촉을 한번 세워주시죠. 6차 당대회가 80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년 6년 전이죠. 예,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열리는 거예요. 네. 물론 그 전에 당 대표자 대회는 열렸었죠. 네. 몇 년 전에. 그래서 6차 당대회 때를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김일성 주석이 당 총화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이제 정책 방향을 제시했었습니다. 주로 역시 경제 문제가 가장 우선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뭐 철 생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와집 수라든지 그다음에 네. 뭐 쌀밥을 뭐 얼마나 먹는 그런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로 생산량 또는 뭐 이런 것들 제시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그 연구자 분석에 따르면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면은 한 몇천 달러 네. 우리 90년대 우리 남한보다도 더 잘 살 수 있다. 그때 제시한 수치로 제시했던 목표가 이루어지면. 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90년대 고난의 행군 그리고 이제 정권 교체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네. 이렇게 되면서 북한이 어떤 새로운 어떤 도약 또 새로운 어떤 스타일의 국가 비전을 분명히 어쨌든 간에 제시해야 되고 네. 그 핵심은 결국은 인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삶의 질의 향상
기여하는 그런 비전이나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통일 문제. 80년 6차 당대회에서 연방제 통일 방안을 과도적인 의미가 아니라 최종적인 의미에서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제시했고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남한 정부의 민주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전제 조건을 제시했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되돌아봤을 때 경제 문제하고 그리고 통일 문제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제안이나 어떤 입장 발표가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네. 그 내용은 이따가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요. 네. 저는 그 두 가지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뭐 일각에서 권력 구조에 있어서 지금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네. 조선노동당 제1비서죠. 그렇죠. 네, 그걸 떼고 뭐 총비서 뭐 또는 국방위원회를 이제 폐지하고 네. 당을 정상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총비서로 이제 취임하고 또는 뭐 국가 수반으로서는 과거에 할아버지가 했던 국가주석제 네. 이것을 뭐 다시 뭐 가져오는 거 아니야 이런 뭐 예측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할아버지 아버지는 영원한 수령 뭐 지도자 동지 네. 그래서 뭐 총비서라든지 국가주석이라든지 이게 다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의 영원한 그 직책으로 네. 간다 이런 언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렇게 예측하기가 좀 쉽지는 않고요. 네. 저는 권력 구조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한 직책보다도 전면적인 세대 교체. 네. 예, 지금 이번 신년사에서도 이제 그 청년 세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이제 표명되었고요. 그러니까 남측도 그렇고 북측도 그렇고 청년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있어요. 네, 최근 네. 몇 년 사이에. 네, 네. 특히 올해 들어서도 막 그러고. 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김정은 이제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몇 년 동안이 불안정했던 네. 또 불확실했던 자기의 어떤 정권의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고 뭐 부분적으로 이제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본다고 하면은 이것에 바탕을 두고 자기가 30년 뭐 50년 동안 결국은 종신 집권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수십 년을 내다보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또 당이 인민들한테 제시해야 될 네. 새로운 국가 발전 비전 그것에 달성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주요 어떤 전략적인 목표 이런 것들을 저는 제시하는데 청년 세대 그리고 네. 과학기술 이 부분을 이제 중시했다는 점에서 이 올해 신년사를 올 1년 북한을 전망하는 의미로 제안하기보다는 네. 김정은이 앞으로 이제 수십 년간 이제 수십 년간. 장기 발전 구상을 네. 어떻게 하고 있는지의 그 어떤 단서를 읽을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정은의 나이는 정확히 밝혀졌습니까? 나온 게 있나요? 예, 아무튼 뭐 우리 정부에서 예. 네. 정부에서 이게 몇 년생이다, 몇 네. 살이다 하고 네. 있는데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건 뭐 없죠. 아직 예. 여전히 없는 그래서 예, 상황이고. 30대 초중반으로 저희들이 네. 이제 네. 보고 있고 실제 네. 뭐 그 정도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7차 당대회 5월 달로 예정된 7차 당대회 키워드는 일단 뭐 경제 뭐 계속 해왔던 얘기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로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총화하고 앞으로의 경제 발전 전략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경제가 키워드가 될 것이고 또 뭐 실제로 그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남이든 북이든 통일 문제는 어떤 그 이제 그 국가의 정통성 정체성을 그 대변하는 부분인 만큼 새로운 통일 제안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지금까지 또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던 세대 교체가 이번 당대회를 거치면서 그것이 좀 공식화되는 네. 이 정권에서 세대 교체가 좀 그 공식화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또 은비 씨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여쭤보시죠. 그 이번 신년사를 보니까 인민들을 위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인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실제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집권 이후에 어떤 삶의 질이 높아진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연구원에서 관련해서 네. 뭐 조사도 많이 했으니까 좀. 네, 저희 연구원이 갤럽하고 매년 설문조사를 한 3가지 합니다. 네. 설문조사 하는데 하나는 우리 국민들 전체 통일 의식 조사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탈북하신 분들을 주요 이제 대상으로 해서 지금도 북에 있다고 생각하고 네. 북에 있었을 때 네. 통일 문제 또 남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런 어떤 그 설문조사도 하고 또 네. 남북 관계를 이제 여러 측면별로 고려해서 남북 통합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 네. 그걸 지수화해서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
몇 년간 소폭이지만은 경제 성장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북한 스스로도 보고 있고 밖에서 관찰하는 전문 기관이나 연구자들도 거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활 수준이 90년대 중후반에 있었던 그 대량 아사 사태, 기아 예. 그 고난 행군 시기가 일어나기 전에 북한의 경제 상황으로는 지금 거의 회복되었다 그 수준으로는 그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엔에서 권장하는 그런 어떤 양과 질의 식량, 쌀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한테 넉넉하게 지금 제공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또 올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좀 가뭄이 있어갖고 좀 많이 좀 어려웠다고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 국제사회는 또 그 피로 현상, 지원에 대해서는 피로 현상이 있고 그래서 지금 북한 경제 사정이 아무튼 고난 행군 전 시기 수준으로는 되돌아갔는데 그 이상을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7차 당대회를 한다고 하고 김정은 정권이 이제 본격적인 어떤 그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포부나 의욕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당대회에서 분명히 북한 주민들이 동의하거나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할 걸로 보여지고 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나면은 1월, 2월 그 추운 날 북한의 각종 그 집단들 뭐 지역에서 신년사 지지 또 관철 대회 이런 것을 엄청나게 해요. 탈북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관철 대회를 1, 2월 하고 나서 이제 해동이 되고 3월부터는 이제 일하기 바쁘니까 신년사에 대한 그 얘기는 거의 없대요. 위에서도 없고 아래서도 없고.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탈북하신 분들을 통해서 저희는 탈북자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은 탈북하신 지 거의 1년 내에 있는 분들을 조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비교적 이제 최근에 좀 알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의 여론을 간접적으로 제한적이지만 읽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제 김정은 정권의 어떤 통치 방식보다는 김정은이 제시하고 있는 것 또 이렇게 스킨십을 좀 상당히 잘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인민 생활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두고 해서 김정은에 대한 어떤 지지도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높게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 최근 탈북한 분들을 조사해봐도 김정은 체제에 대한 어떤 지지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를 포함한 이제 인민들의 생활 수준이 과거보다는 좀 좋아지고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계속 이렇게 표명하고 있고 또 하나의 그 통치 스타일이겠지만 주민들과 이 스킨십 이런 것들을 좀 하고 해서 주체 사상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하고 현 김정은에 대한 어떤 호감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응답이 좀 높게 과거보다 저희들 생각보다도 높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뭐 종편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주민들 사이에 김정은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있고 뭐 그래서 이제 그 내부적으로 뭐 큰일이 날 것처럼 매일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는데 도대체 그분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좀 그런 조사한 자료를 좀 보시고 역시 저희는 이것도 공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저기 종편하시는 분들 꼭 저기 연구원 hom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런 자료를 좀 보고 그리고 좀 방송 콘텐츠는 좀 짜셔라 이런 말씀을 좀 이제 들려드리고 싶고 그러면 그 서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어찌됐든 그 김정일 시대의 키워드는 뭐 그때 고난의 행군도 있었고 나라 안팎에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선군 정치라고 하는 선군이라는 게 그 김정일 시대를 대표하는 키워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그 빈도수를 볼 때 김정은 들어선 인민이란 단어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김정은 시대에 어찌됐든 그것이 실제로 뭐 실현이 되고 있느냐 문제는 좀 차치하더라도 김정은 시대의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인 노선이라고 하는 건 선군 정치에서 뭐랄까요, 뭐 선경, 경제 우선 정책이라든지 혹은 인민 우선, 선민 정책 이쪽으로 좀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해도 뭐 지나친 얘기가 아닌 건가요? 어떻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리고 김정일 집권기 그리고 특히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이 식량난 해결 그리고 뭐 이런 분석도 있어요. 탈북자가 과연 아사자가 몇 명이었는지 모르지만은 탈북할 사람 또는 죽을 사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국 남아 있는 사람은 이 주체 조선 사회주의
조선민주주의 네, 인민공화국을 진짜 수령을 결사옹호하면서 네. 지켜낼 네. 그런 그 진짜 진성 인민들만 남았다. 네. 그래서 어렵지만은 새롭게 우리가 음. 조선이 일어서자. 그래서 네. 제시한 그때 담론이 사상으로는 성군 정치, 성군 뭐 총대 철학, 그다음에 네. 성군 사상. 네. 현재 성군 사상이 주체 사상과 함께 북한 헌법에 네. 북한의 어떤 지도 사상으로 지금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그때 제시했던 것이 이 강성대국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현실을 파악해서 강성 국가로 국가. 저 약간 이렇게 좀 지금 다운시켰어요. 톤 다운 됐지만은 네. 그 당시에 옆에 중국이라고 하는 워낙 대국이 있으니까. 네, 네. 그 네. 당시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강성대국이라는 네. 상당히 그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네. 그런 어떤 그 담론을 제시했다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성군 정치 또는 뭐 저 핵 억제력을 네. 백방으로 강화한다. 네. 우리는 핵 보유국가다. 네. 붙을 때면 한번 붙어보자. 네. 뭐 이런 상당히 호전적이거나 공격적인 얘기는 이번 신년사 네. 특히 3차 핵실험 이후에 경제 핵 병진 노선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난 이후에는 네. 자신감이 있는 건지 네. 아니면은 정말로 인민들의 어떤 식생활 일상적인 어떤 생활의 질을 높이지 않으면은 이 정권의 기반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모르지만은 네. 그렇게 인민생활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현상적으로 볼 때는 성군에서 성경으로 네.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단 하나의 조건이 이번 10년 사이에 언급이 안 되었죠. 네. 경제 핵 병진 노선이라든지 그러니까요. 핵 그러니까 병진 노선이라든지, 위력이라든지 예, 뭐 핵 성군이라든지 억제력, 선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을 표현하는 키워드들, 예, 이런 표현들이 이번 신년사에는 거의 다 빠져버렸어요. 예, 빠졌는데 예. 그것을 북한이 예컨대 어떤 그 선군에서 성경으로 이동했다. 네. 전 내각이라든 행정, 네. 그건 결국은 이제 인민들의 지지를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군에서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 전제 조건이 북한이 핵 무장력, 네. 핵무기를 지금 일정 부분 뭐 10여기 갖고 있다고 추정이 네. 되고 있는데 네. 북한의 핵 무장 능력 그리고 핵 개발 과정 속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과학 기술적인 성과를 소위 인민 경제, 네. 일반 경제로 전환시키는 이와 같은 어떤 그 군사적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과학 기술이라든지 네. 이런 성과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선군에서 성경으로 그렇게 이동이 가능할까 네. 싶어갖고 저는 지금 현재 이원 언급이 안 되고 있지만은 사실상 언급을 하지 않는 올해부터가 네. 김정은 정권이 제시했던 경제 핵 병진 노선이 이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이게 거죠. 중요한 포인트인 것 네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은 시대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줄곧 얘기했던 게 정치 사상 강국, 이제 군사 강국,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강국. 네네. 근데 이제 뭐 사상으로서의 강국은 이미 됐다. 성군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미 됐다. 이런 얘기들이 예전부터 좀 나왔었고, 군사 강국도 핵 억제력 확보를 통해서 그것도 이제 거의 됐다. 그건 좀 약간 수정 보완에 대한 문제이고, 이제 남은 건 경제 강국이다. 그리고 그 경제 강국의 핵심적인 목표는 인민들의 생활 향상이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뭐 핵이나 병진 노선이 그 언급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것이 뭐 북한의 노선이 바뀐다라든지, 뭐 북한이 이제 핵 문제에 관련해서 좀 유연한 입장을 보인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신감을 바탕에 깔고 이제 경제에 매진하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이 그 뭐 제정한 핵 억제력에 관한 법을 보더라도 핵 억제력을 보유한 목적이 뭐 이제 외부에 대한 어떤 그 억제력을 키우고 침략 시 이제 보복을 하고 이런 어떤 군사적인 용도도 있지만 경제적 부담을 줄여서 이제 이 군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경제 발전을 좀 매진하고 그리고 인민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또 핵 억제력 보유의 또 이제 보유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신년사에서 좀 명확하게, 그러니까 병진 노선도 언급하지 않았고 핵 억제력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런 노선이 지난 20년 동안 좀 탄력을 받았고 올해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가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뭐 우리 입장에서는 좀 환영할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좀 우려가 되는 이런 부분이 같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신년사 직전에 김정은이 다른 자리에서 네. 그 수소 폭탄 얘기를 했었고 예, 예. 또 그 전에도 그런 언급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가
컴퓨터 기술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좀 이론적으로는 사실 물리적인 방식으로 핵실험을 하지 않고도 네.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 컴퓨터 그런 기술로 네. 지금 핵 기술을 계속 높여 나가잖아요. 네. 그런데 북한이 어쨌든 간에 공개적인 방식으로 핵실험을 3번이나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성공을 얼마나 했느냐, 위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평가는 분분하지만은 네. 북한은 적어도 3번을 하면서 핵무기를 갖출 수 있다, 갖출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고 네. 거기에 대해서 북한 스스로 자기네들 핵보유국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실험을 많이 할 것 같지는 않고 네. 해왔던 그 경험을 갖고서 여러 가지 다른 수단으로 네. 그래서 핵무장력을 위력을 높여나가고 그것이 수소폭탄으로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 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북한 입장 속에서는 지금 실제로 핵무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핵무기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자기네들 이미 핵보유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한국이 네. 뭐 북한 핵 포기해라, 포기하려면은 뭐 대화에 나와야 되고 나오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수 있지만은 북한은 이제 그런 것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시대는 지났다. 예, 예.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네. 과연 핵 보유 국가의 지위와 능력을 포기할 거냐? 네. 절대로 안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남한은 벌써부터 미국의 핵 우산을 갖고 있고 북한이 네. 또 핵 보유를 사실상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핵 분단 체제에 들어가고 있다. 분단 체제의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그렇죠. 이런 말을 네. 하는데 네.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통일, 평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신년사 텍스트뿐만 아니라 네. 북한이 지금 앞으로 보일 행보를 그렇게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낙관적으로 또 이렇게 쉽게 볼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 네. 예,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볼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굉장히 그 젊은 사람이고 경험도 없고 뭐 주변 안팎의 나라 환경도 좀 어렵고 하니까 뭐 그 북한이 망하고 그렇지 않고를 떠나서 그 젊은 지도자가 북한을 제대로 통치를 할 수 있겠느냐. 맨날 뭐 이렇게 대부분 다 뭐 인민 뭐 대중 제일주의를 얘기하고 뭐 경제 발전을 막 얘기하지만 저 구라로 끝날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좀 냉소적인 평가들이 많이 있었고 좀 희화화하는 그리고 또 악마화하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성격 문제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리고 그 아울러서 또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좀 말씀하신 중에 이제 중간에 좀 나왔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건 이제 좀 이따 이제 남북 관계와 이제 그 결부시켜서 좀 다뤄야겠지만 북한이 핵 억제력 보유를 전제로 해서 어떤 이제 국가 발전 전략을 지금 뭐 다시 짜고 있다. 사실 이 분석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 많은 또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그 국가 발전의 전략의 핵심을 어찌됐든 경제를 앞세우고 있고 또 인민생활의 향상을 앞세우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남북 관계의 새로운 어떤 기회의 어떤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그걸 또 핵 억제력 보유를 전제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그 도전적인 측면도 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좀 어떻게 이 북한의 이 국가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뭐 말씀 나온 김에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지금 미국 오바마 행정부하고 우리 정부는 아무튼 북한이 그 핵 포기, 네. 한반도 비핵화의 어떤 목표를 재확인하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만이 북한과 육자회담을 하든지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지금 입장이죠. 그래서 네.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보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 네.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대화에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 뭐 네. 이런 거잖아요.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것이. 네.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 북한의 핵무장 능력, 이게 네. 명분과 시간만 다 갖다 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접근은 지금 이제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또 하나의 다른 또 어떤 주장이라 할까요?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 국가고 네. 실제로 핵 보유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고 북한한테 핵을 포기해라 라고 일방적으로 주장만 하고 한다고 해서 북한이 말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북한 핵무장 능력만 높아간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외부로의 핵 확산을 이제 금지선 네. 최종적인 레드라인으로 설정해 놓고 북한과 어떤 비핵화
그리고 평화 체제 이런 협상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은 북한이 현재 핵 능력을 인정하고 네. 그 다음 악화되지 않는다는 어떤 전제하에서 비핵화라든지 평화에 네. 관련 협상을 하자. 이게 네. 이른바 북한의 핵 능력을 동결시키자. 미국 쪽에서 이제 뭐 쓰리노 이런 예, 얘기 예. 나오는 거죠. 동결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협상을 하자라고 네. 하는 건데 이것도 조금 우리 국민 정서를 포함해서 비핵화를 이제 추구하는 입장 속에서는 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어쨌든 간에 지금 공식적으로 부정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어쨌든 네. 한 번 더 비핵화는 자기네 총적 목표고, 그러나 외국으로부터 위협이 상존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핵을 개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말은 북한의 어떤 그 체제 위협의 어떤 그 불씨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군사적인 외교적인 관계가 전환된다고 하면은 네.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동결을 전제로 한 북한과의 협상도 비핵화의 목표를 북한이 포기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네. 사실상 네. 좀 약화시키는 그런 좀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어떤 그 적정 그렇죠. 수준을 잡아야 될 텐데 아무튼 간에 지금 상황, 지금까지 해온 그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거, 네. 그 선인지 악인지 간에 어떤 무시, 네. 이 전술은 좀 바꿔올 때가 됐다. 네네네. 그러니까 싶습니다. 뭐 기다리기 전략이다. 뭐 MB는 그런 표현도 썼습니다만. 오지 않는데 계속 혼자만 기다리다가 집에 가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김정일 뭐 위원장 살아있을 때 그때 많이 했던 게 김정일 살아있을 때 단판을 지어야 된다. 김정일 죽고 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때는 뭐 김정일만 죽으면 곧 뭐 흡수통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 좀 실기를 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은 북핵 동결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부분은 그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완전한 그 북핵 해결, 한반도 비핵화로 가기 위한 하나의 큰 그 관문, 발판이 되는 그 일종의 좀 과정으로서의 비핵화라 그럴까요? 이런 어떤 좀 생각도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 은비 씨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세요. 중간에 팍팍 치고 나오세요. 예. 이번 신년사에서는 혹시 네. 남북 관계 관련해서는 어떤 의지나 뭐 이런 게 나타난 게 있나요?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 작년 신년사랑 비교하면은 네. 작년에는 사실상 정상회담을 암시하는 네. 그런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표명했잖아요. 그랬었죠. 예. 근데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아니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죠.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네, 저쪽도 우리 네. 대화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네. 받을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런 원론적인 네. 작년과 비교하면 조금 또 소극적이라 할까요? 네. 저는 그것을 아까 핵 분단 체제 또는 그 분단 체제의 영구화 네. 또는 뭐 분단국 체제의 이제 제도화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인민 생활을 향상한다는 것, 그 김정은이 이제 제시하는 새로운 한 국가로서의 국가 발전 전략 비전을 제시하는 것, 그것에 대한 어떤 정치적 이벤트로서 7차 당대회, 외교적으로는 북중 정상회담, 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도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지만 사실 남북 대화를 했지만은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네. 정말로 뭐 양보할 거는 하고 얻을 건 오고 네. 그리고 타협을 하고 당국 간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지난 연말 그 네. 차관급 회담 결렬된 거 그렇죠. 보면 예, 예. 예를 들어서 금강산 관광 문제하고 이산가족 문제는 북남 각각이 상당히 중시하는 의제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런 어떤 계획이 없고 우리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아니면 고집스럽게 관찰하려고 했다거나 그런 것밖에 네.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나는 언제든지 네, 네. 손을 내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지금 현재 남북한 두 정부의 태도는 겉으로는 원론적이고 이게 네. 긍정적인 태도인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은 먼저 양보하거나 하는 식으로 대화에 이렇게 문을 열고 네. 남북 관계를 정말로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기에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네. 대목이고 김정은 신년사를 봤을 때는 저는 아무튼 간에 남북 관계는 남한이 북한이 주장하고 생각하는 대로 따라오거나 그거에 대한 양보가 없는 이상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생각은 별로 없다. 네.
그런 상태에서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고 네. 그다음에 이 중국과의 관계 또 러시아와의 관계는 이미 좋잖아요. 그래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어떤 경쟁 갈등 네. 분단의 전선에 네. 남북한의 이런 분단을 계속 가져가겠다. 네. 저는 그렇게 읽혀서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좀 우려되고 그것이 7차 당대회에서 통일 문제에 어떤 입장을 제시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연결지어서 네. 생각을 하면은 분단 극복 차원에 있어서는 상당히 더 어려운 시기로 진입할 수도 있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북한의 경우가 이렇다면은 반대로 박근혜 정부는 아마 올해 어떻게 대북 정책을 펴 나갈지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요즘 그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뉴욕 유엔 본부에 계신 분. 예. 네네. 예. 반기문 변수가 굉장히 올해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정은과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총장 이 3자 간의 일종의 좀 뭐 정치 두뇌 게임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뭐 거의 뭐 반기문 총장의 방북이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됐고, 뭐 반기문 총장 스스로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성사되지 않은 부분은 결국 김정은이 반기문의 방북을 카드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에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반기문과 박근혜 대통령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은 뭐 그 친박 실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반기문 대통령, 뭐 친박 총리 이런 쪽에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해 코드가 맞는 부분이 있는데 반기문이 대선 주자로 급부상할 수 있는 뭐 지금도 지지율 1위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 좀 더 화끈하게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역시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을 만나는 뭐 그런 어떤 장면들이 연출되면 또 한 번의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대선 후보로 부각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이제 반기문과 박근혜가 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그걸 이제 그 수를 뭐 김정은이 모를 리가 없겠죠. 예. 그러면 이 남북 관계를 갖다가 좀 더 북한이 좀 그걸 반기문 카드를 이용해서 그걸 지렛대로 삼아서 자기가 좀 주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좀 넘기면서 반기문 방북 카드를 좀 아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이제 좀 더불어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총선 또 내년 대선 이런 부분들을 앞두고 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남북 관계를 풀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걸 좀 정치로 이용하는 이런 어떤 유혹도 좀 상당히 강해지는 이런 속에서 과연 반기문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올해 좀 이 남북 관계를 볼 때 좀 핵심적인 그 변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 반기문 총장께서 박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네. 이번에 그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합의에 네네.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표시하고 용단이라는 예, 역사적인 결단 뭐 이런 표현을 썼죠. 이행이 네. 중요하다 이렇게 네. 얘기한 것은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잖아요. 네. 물론 그 전화 그리고 그것이 또 뭐 이렇게 저 한국이 뭐 네. 경제사회 이사회 뭐 의장국인가요? 인권 이사회 의장국이고 또 뭐 여러 기후 변화 말씀 잘 꺼내셨는데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 국제 인권 레짐이나 유엔의 인권 네네. 그 외교에 대해서 이제 또 전문가시니까 유엔의 수장이 이 한일 간에 네. 이런 어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합의한 거에 대해서 뭐 직접 그 한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 역사적인 결단이다, 뭐 용단이다 이렇게 극찬을 아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유엔 전문가로서 보시기엔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반기문 개인 자격으로 사적인 네. 어떤 그 의미로 전화를 네. 한 게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그러니까요. 한일 간의 그 합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한국의 뭐 인권 이사회 의장국으로서 또 기후 변화 때 보여준 어떤 지도력이나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공적인 자격으로 공식적으로 그 전화 통화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를 용단이라 하는 것은 네. 제가 볼 때는 공적인 어떤 그 직위 네. 또 방식을 활용해서 지금 좀 전에 그 네. 말씀하신 우리 국내 정치적인 네. 측면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가미된 네. 그런 인상을 주고 있어서 네. 그 부분이 조금 저로서도 보기에 좀 불편했고요. 그리고 그 내용도 예.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분명히 반인도적 범죄고, 그렇죠. 예. 그리고 대량 인권 침해 문제고, 네.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반인도적 범죄라고 하는 것은 시효가 없고, 네. 그죠? 책임 규명은 끝까지 해야 되고, 네. 이루어질
주더라도 계속 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나 기억이나 추모로 네, 계속 네. 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충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이 문제를 덮자라고 하는 네. 것이 핵심인 합의에 대해서 유엔 사무총장이 네. 그 용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상당히 그 실망스러운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좀 전 얘기로 되돌아가서 반기문 총장과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네, 네. 제1비서 사이의 네. 이 네. 그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일단 저는 북한 입장만 좀 얘기를 네, 할게요. 네. 북한은 이제 평화 문제, 안보 문제는 미국과 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쟁을 했고 네.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 군사 문제에 대해서 주도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 안 들으려고 안보 문제도 남북하고 협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자주국방도 하고 뭐 예, 전시작 정권도 예, 그러면 하고 또 이제 말했었죠. 한편으로 또 자주국방 한다고 예. 하셨는데 지금 그게 이제 다시 되돌아갔잖아요. 네. 예. 예, 그러긴 한데 북한 같은 경우는 안보 문제는 미국과 하죠. 네. 그래서 이 평화협정도 남한은 빠져라. 너네들 무슨 자격이 있냐 뭐 이런 입장인데 반면에 통일 문제는 네. 그 유명한 구호 우리 민족끼리 외세 간섭하지 예, 예, 마라. 예, 예. 분단의 외세가 예. 됐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그러면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하고 만난다면 네. 방북을 허용한다면은 물론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고 또 유엔 안보리 등등으로 이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어떤 국제적인 이미지를 네, 네. 개선하는데 네. 예, 다소나마 긍정적이겠지만은 네. 저는 그거는 반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유엔 안보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제재를 뭐 해제할 것도 아니고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유엔 사무총장 네. 그 반기문 총장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네.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에 어떤 영향이라 할까요? 간섭이랄까? 북한 입장에서 네. 그 부분을 이제 받아들이는 선례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는 그 대단히 좀, 부분은 네. 북한에서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네. 그 유엔 기구의 어떤 책임자가 네. 통일 문제에 어떤 입장이나 어떤 인게이지하는 것에 대해 있어서는 북한이 그렇게 쉽게 네.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네, 정치적으로도 네. 만약에 이제 박 대통령 이후의 정권이 이제 반기문으로 네, 막 네. 그려지고 그게 이제 친박 세력하고 어떤 그 협조하에서 간다는 그런 구상으로 한다면은 그것을 물론 적대적 상호존이 남북 관계라고 얘기하지만은 김정은이 그것을 만약에 그러니까요. 받아들일까 예, 예. 뭐 그런 것도 있어서 예, 예. 뭐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있어서 네, 단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아무튼 뭐 재선을 좀 염두에 두고 미국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저자세를 보였고 이제 총장 임기가 막바지 오면서 이 양반이 뭐 대선 불출마 입장을 명확히 얘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이제 다양한 해석들을 낳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반기문 특집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만간 한번 반기문 특집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진짜 안보 방송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욱 박사님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